갈게요. 안녕. 일단 지수 방정식 왜 있네요. 네, 지수 방부등식 파트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개념이 많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되는 대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지수 방정식 풀이법은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때는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뭐 2에 뭐 2x 제곱이 4 뭐 x 플러스 뭐 1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밑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뭐 4x 제곱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을 똑같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fx, gx 같다. 이게 되는 표정이니 안 되는 표정이니? 되는 표정이지? 네, 갈게요. 네, 이제 표정으로 구분해야 돼서. 자, 이제 이해되죠? 자, ax 제곱꼴이 반복된대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 a 2의 x 제곱 뭐 플러스 1 하고 뭐 4의 x 제곱 플러스 뭐 3 이런 거 있대. 뭐 이런 거 계산한대. 그러면 2의 x 제곱이 여기 튀어나와 있죠. 2x 제곱 곱하기 2. 근데 여기는 2의 x 제곱을 뭐 한 거야? 제곱한 걸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요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해돼요? 2의 2제곱의 x제곱이니까 요거는 곱하기니까 자리 바꿀 수 있다 요거야. 이렇게 바뀌어서 얘는 이제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뭐 t의 제곱 여기는 뭐 2t 이런 식으로 바꿔서 t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차 방정식꼴 나올 거야. 이거는 2차 꼴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t가 0보다 크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t가 0보다 크다. 왜 0보다 커요? a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결국 y는 0이니까 0보다 어떻다? 얘가 크다. 따라서 ax제곱은 0보다 크니까 이걸 t로 치환한다면 얘도 0보다 큰 거예요. 따라와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로 치환을 꼭 해주시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준다. 네, 일단 방정식만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같을 때 여기가 같아요. 그럼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그쵸? 밑이 같아야 된다로 A, B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수가 몇일 때도 지수가 그냥 0일 때도 똑같지 않을까? A 0제곱, B 0제곱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지수가 0일 수도 있다. 지수가 0.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밑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는 지수가 똑같다로 계산할 수 있고요. 하나는 뭐 할 수 있어? 밑이 몇일 때 가능해? 밑이 1일 때 똑같겠죠. 1의 몇 제곱은 항상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1의 3제곱이든 1의 5제곱이든 똑같잖아. 그래서 밑이 1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얘네 같다고 밑 같다고 두고 지수가 몇이다? 0 가능하다. 0제곱 되니까. 그 다음에 A 0제곱 B 0제곱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수가 밑에도 미질 수 있을 땐 지수가 같다 하나 해주고 또 뭐 해준다? 밑이 1 될 수도 있구나. 근데 0 될 수도 있는 건 보여요? 0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0이 크다고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0보다 크다. 그래서 1밖에 얘기를 안 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풀이법까지 하고 일단 문제 봅시다. 지수로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자, 지수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요.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쓴다 라고 했었고 밑이 0과 있을 때는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쓴다 돼 있었어요. 그러면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때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A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런 거랑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밑을 똑같이 만들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야겠죠. 그쵸? 제곱으로 바꿔서 요거를 이제 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바꿔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밑이 얘는 어디가 밑이 0과 1 사이 아니면 1보다 커요? 1보다 크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 부등호 그대로 쓴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근데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고 2분의 1에 2x 제곱이었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준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 x 제곱꼴이 반복될 때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a의 x제곱을 t로 취한 똑같이 t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t가 0보다 크고요. 이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겠지. 부등식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체도 미질수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 뭐 이런 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얘는 어떻게 풀어준다? 밑이 0과 1 사이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밑의 범위를 0과 1 사이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죠? 맞아요? 응.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클 때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1일 때가 빠져 있지 않아? 그래서 밑이 1일 때도 꼭 나눠서 해줘야 돼. 밑이 1일 때도 해서 세 가지 경우. 밑이 0과 1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세 개 나눠야 돼요. 그래야 0보다 클 때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고 문제에서 아마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X. 밑은 0보다 크다 나와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요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안 따라온 것 같은데? 민서야 따라왔어요? 진짜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0과 1 사이야. 그러면 이거 부동호 방향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되는 거지. 밑이 0과 1 사이면 반대로 쓰기 해서 요거 방향 바꾸는 거야. 이렇게 요 방향을.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방향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x가 1이에요.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자. 여기서는 여기서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1을 넣어보면 1의 fx제곱, 1의 gx제곱이니까 그냥 1과 1이거든요. 근데 1이 1보다 큰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x가 1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데 이때는 이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크거나 같다로 문제가 나와 있었으면 이렇게 되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1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을 포함해준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밑의 범위를 저렇게 나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밑의 범위를 0과 1 사이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밑이 1일 때 하나랑 이 밑이 1보다 클 때 이 세 개로 나눠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거 따라와요?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x 대신에 x-1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0과 1 사이 밑이 그 다음에 밑이 1일 때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로그 부등식은 읽다가 나올 때 하고요. 문제를 먼저 해볼게요. 네, 필수 예제 1번부터 가보자. 뭐 오늘은 저번에는 좀 내용이 많았어서 좀 걸렸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는 안 걸릴 겁니다. 자, 일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 형태 중에 어떤 형태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중에 반복되는 꼴 맞아요? 이거 AX제곱 꼴이? 그래서 반복되는 꼴인데 자, 문제를 여러분들 천천히 분석을 해보자. 일단 4의 X제곱이 있어요. 보여요? 민서가? 보여? 잠깐만. 조금만 늘립시다. 네. 4의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2의 x제곱과 4의 x제곱 같이 나뉘었으면 어떻게 바꾸라고 4의 x제곱을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바꿔요? 얘를 이거 분배하면 되잖아. 그러면 2의 세제곱과 2의 x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에요.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때 두 근을 얘라고 한대. 얘들아, 두 근이에요. 근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2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할 예정이고 t로 치환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럼 이 근은 t예요? x예요? 지금 현재? x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x가 근이어서 먼저 써줘야 돼요. t 치환하기 전에. 헷갈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써놔야 돼요. x가 알파랑 베타다. 그런 다음에 그럼 두 근 더하는 거구나만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두 근 더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기로 했고 이때 중요한 거 뭐를 반드시 써라? t가 그치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보다 크면 이때
얘를 t로 바꿔주기 전에 우리가 x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t로 바꿨으니까 이 t도 새로 지정을 해줘요. 그럼 t는 뭐라고 쓰면 될까? 알파랑 베타가 x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새로운 t의 두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t라는 거의 두근이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의 두근인데, 무슨 방정식의 두근인데 얘를 t로 넣은 t제곱, 여기는 t로 바꾸면 마이너스 8t죠. 플러스 3, 얘네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의 두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근이 2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 잘 봐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 뭐가 보이나요, 일단? 자, 여기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갑자기 궁금했어요. 너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치? 뭔가 이제 뭐 두근의 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쵸? 두근의 합 생각해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무슨 생각해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거 생각하나요? 일단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수분해 여부는 일단은 잠깐 배제를 하세요. 뭐 그거는 이따 생각해도 돼. 인수분해가 되면 뭐 당연히 좋겠지. 네,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죠. 네, 잠깐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해야 돼. 원하는 게 항상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치.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고 싶어. 나 알파랑 베타랑 더하고 싶은데 분명히 두근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두근의 합을 해야 될지 곱을 해야 될지를 뭘로 보면 돼요? 지수끼리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둘끼리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 곱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구나? 두근의 곱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두근의 곱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쓸게요. 두근의 곱만 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 두근의 곱은 뭐가 되고, 그대로 공식 써야 돼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얘가 뭐가 되는구나? 네,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3이 되겠죠. 왜? 미치 같은 거 곱해서 지수끼리 더하게 돼서 이 녀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치, 로그로 구하죠. 로그의 정의 어떻게 쓴다고 했고,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가 얘다. 로그 2의 3 쓰기로 했고요. 혹은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걸 모르겠으면 로그 2, 그치, 양변 로그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겠죠? 넘어갈게요. 2번. 자,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 아까 안 했구나. 일단 로그도 한번 얘기는 하고 갈게요. 뭐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지울게요. 자, 근데 로그가 나왔으면 쌤이 많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유수야 뭔지 기억나요? 로그 방정식 나오면, 로그 부등식 나오면 뭐부터 해라? 기억나요? 맨 먼저. 그치,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뭐부터? 진수 조건을 항상 기억해야 돼. 따라서 로그 부등식 요 파트를 들어가시면 쌤이 맨 위에다가 써놨어요. 여기 무슨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 써놨죠.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진수부터 바라봐야 되고, 혹시 밑에 미지수 있으면 걔도 밑조건도 봐야 돼요. 그래서 로그 방부등식은 뭐부터 하자?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먼저 하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그냥 지수 방정식으로 똑같이 풀면 돼. 근데 얘를 안 하고 풀면 아마 틀릴 거예요. 보통. 그래서 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네가 풀다 보면 이제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로그 2에 뭐 x-3, 뭐 로그 2에 뭐 x제곱 플러스 뭐 2x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똑같으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 아니에요. 왜? 얘 0보다 크다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가 이렇게 쓰고 나면 인간인 이상 이게 존재를 잊어버려요. 까먹게 돼.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냥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먼저 꼭 합시다. 그래서 밑조건 당연히 밑이 0보다 크다. 밑이 1이 아니다. 진수 조건 밑이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로그 방정식 풀이법 뭐라고 돼 있어? 밑을 똑같이 할 때,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밑을 이제 똑같이 만든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일단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자고? 뭐부터 하자고? 진수 조건부터 하자고. 맞아요? 그럼 진수 조건 하면 얘가 0보다 큰 거죠. 이거 따라왔어요? 그럼 진수 조건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자? 얘는 이제 뭐 계산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밑을 통일해야 돼. 근데 밑을 통일할 때 이거를 내가 몇으로 통일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랑 4는 일단 관계가 있는 수고 없는 수고? 있는 수예요. 그러면 쌤은 어떤 거를 통일하면 좋다고 했었냐면 이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2가 좋을 것 같아? 4가 좋을 것 같아? 다현아? 2가 좋을 것 같죠?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예 괜찮아요.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또 이제 옮겨야겠죠. 막 해서 옮겨도 돼요. 뭐 여기 2분의 1제곱 해서 루트로 바꿔도 되고 아니 2분의 1제곱을 여기 이제 2로 만들어서 여기로 옮겨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쌤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했으면 좋겠냐면 밑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제곱의 관계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가 제곱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냥 얘랑 얘랑 갖다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제곱하자마자 진수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진수 조건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제곱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요것만 주의하세요. 왜냐면 제곱 들어가면 또 이게 3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진수 조건 먼저 하고 제곱이다. 네. 그래서 밑을 똑같이 만들 때 어떻게 하자? 우리가 만약에 혹시 제곱 관계라면 제곱을 시켜주는 게 좀 더 그러니까 큰 수로 맞춰주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수로? 큰 수로 맞춰준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진수 조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진수 똑같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x 꼴 반복돼요. 그럼 얘도 이제 t로 치환하겠죠. 근데 얘는 아까랑 뭐가 달라요? t의 범위가 있어 없어? t의 범위가 없어요. 자, t의 범위가 얘가 왜 없을까? 로그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죠?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근데 나는 로그 x라는 것 자체가 로그 ax라는 것 자체가 y 값이 그 y는 결국 가로선이다. 맞아요? 이 가로선이 지금 다 만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y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t로 치환을 했다면 t도 모든 실수가 다 되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라고 원래는 적어야 하지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는 무슨 수다 이거? 모든 실수다 기억해야 돼. 이거 t는 무슨 수? 모든 실수 기억해야 돼. 생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2차 방정식 꼴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하자? 진수가 같을 때는 당연히 진수 조건 당연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밑이 똑같다. 혹은 뭐 하면 될까요? 진수가 몇일 때 똑같아? 진수가? 몇일 때 똑같을 거야? 민서야? 1일 때 똑같겠죠? 맞아? 왜냐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수가 1이다.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양변 로그 취한다. 자, 요거는 패턴처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따 문제 나올 거지만 뭐 x 로그 3의 x는 27이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러면 문제 어떻게 풀자? 로그를 취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양변 로그 취하실 때 쌤이 이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원하는 밑 써 있죠. 자, 얘는 밑이 몇으로 원래 주어져 있었어? 3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몇을 쓰는 게 좋을까요? 3을 쓰는 게 좋겠죠. 왜? 3을 썼을 때 이거 계산될 거고 이 친구도 내려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은 걸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로그 3x가 몇 개?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2개가 나오면서 이거는 그럼 곱한 거니까 제곱이겠구나 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곱이 이거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치환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풀이법 갈게요.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대로 쓰기 반대로 쓰기 방법을 씁니다.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0과 1 살면 반대로. 자, 이거 만약에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쓰기는 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증가함수여서 라고 말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수함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증가하면 y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때, 자, 밑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까처럼 뭐 제곱하든 뭐 하든 만들었어요. 그러면 진수 조건을 그거 상관없이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야겠죠. 아,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가야겠죠. 그리고 얘도 진수 조건하고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야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로그 x꼴, 로그 ax꼴 반복될 때, 네, 요거 좀 오타가 있네요. 미안해요. 오타가 왜 안 고쳐져 있지? 요거 x 혹시 거의 고쳐져 있나요? 민서야, 내가 준 거? 혹시? 여기 안 고쳐져 있나요? 네, 안 고쳐져 있어요. x로 바꿔주세요. 혹시 안 돼 있으면. fx가 아니라 x예요. 여기가. 이게 내가 수업을 하고 나면 다시 까먹고 이래가지고. 네, 일단은. 아, 근데 고쳐놨는데 또 이제, 안 고쳐진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나중에 고칠게요. 2차 무등식 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양변 로그 취한다. 이건 똑같고요. 자, 근데 여기 로그의 진수의 로그가 있을 때 말장난하고 있는데 이거 뭔 소리죠, 이거? 어떤 문제죠? 로그에 이 진수에 뭐가 있을 때? 로그가 있을 때. 이런 문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진수가 0보다 크다, 이 진수가 0보다 크다를 둘 다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만 쓰면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갑시다. 쭉. 2번인가? 얘들아, 2번은 어떤 유형 문제예요? 로그 방정식인데 어떤 유형이야? 요거는 로그 2x가 반복되는 꼴이겠지, 그치? 반복되는 꼴인데 얘들아, 일단 여기 지금 6제곱이 있고 2제곱이 있는데 이거 차이가 구분되세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치. 이거 제곱이니까 두 개죠, 두 개.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x, 그치, x 6제곱. 그러니까 진수가 그냥 x의 6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6을 앞으로 뺄 수 있는 거고 얘는 앞에 못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일단 이 문제 봤어요. 어떻게 시작하자? 그치, 잘했어요. 잘했어. 뭐라고 돼 있어? 진수 조건부터 쓰자. 그러면 얘 진수가 x랑 x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랑 x 6제곱이 0보다 크다인데 사실 이제 짝수 제곱은 그냥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0이 아니다니까 합쳐봤자 그냥 얘가 될 거예요. 합쳐봤자. 혹시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네,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x6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는 x6제곱 자체가 짝수잖아요. 그쵸? 짝수 제곱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6제곱해서 0보다 크다. 이거는 음수 들어가면 무슨 수예요? 음수 들어가면 양수죠.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들어가면 양수 2 들어가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0 되는 거 말고는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 말고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짝수 제곱이면 그냥 이 제곱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x의 세제곱 이런 거 나와. 이런 건 그냥 x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짝수 제곱은 짝수랑 똑같이 홀수 제곱은 홀수랑 똑같이. 그러니까 짝수 제곱은 2로 통일해서 홀수 제곱은 1로 통일해서 바꾸면 됩니다. 네, 뭐 필요하시면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짝수 제곱은 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고 홀수 제곱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세요.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나왔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것도 변형해야 되는데 로그 2x를 t로 치환할 예정이니까 얘는 로그 2x를 t로 치환할 수 지금 없죠. 어떻게? 6을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x 전체 제곱은 6 로그 2의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기 전에 우리 또 놓친 게 있죠. 뭘 안 했어요? 네, 어떤 거 안 했어요? 요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 대화 안 했죠. 그러면 근을 뭘로 잡아야 돼? x로 잡아야 된다. x는
알파, 베타. 그런데 이것도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잠깐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는 당연히 다른 거겠죠, 그러면. 자, 이때 두 근이 나왔는데 로그 2x를 t로 치환하자. t에 보면 얘들아 어떻게 된다? 얘는 모든 실수 쓰지 않는다, 굳이. 자, 그러면 얘는 t를 이제 뭐로 바꿀 수 있고 알파를 여기다 넣고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t는 이제 뭐가 된다?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되겠죠. 다시 한번 쓸 거예요. 뭐라고? 얘를 t로 바꾸면서 t의 제곱. 얘들아 이거 넘겨서 바로 할 수 있겠나요? 넘겨서 6t 마이너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6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는요. 근데 얘 두 근이 뭐라고? t가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이렇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요 두 근이 이제 얘구나. 근데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일단 바라봐야 될 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알파, 베타 곱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곱해야 되는 거고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진수죠. 진수를 곱하고 싶어. 진수끼리 곱하려면 로그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죠. 그쵸? 그 생각을 하는 게 잘했어. 그래서 요거를 곱하려면 이 둘을 뭐 해야 되는구나. 결국 더해야, 실제로 더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두 군의 합을 쓰면 되겠다. 따라서 두 군의 합 공식. 두 군의 합으로 가면요. 이 친구는 두 군의 합이 뭐가 되고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니까. 이 친구 뭐가 된다? 두 군의 합은 6이 되겠죠, 쟤는. 그럼 이제 얘는 진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로그끼리 더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로그 2 알파 베타가 6이다. 즉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2의 6제곱이 그치, 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그래서 64가 정답이고요. 여기서 혹시 뭐 체크해야 될 거? 뭐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 했지만 여기서 뭐 쓸 게 없죠. 그래서 64가 그냥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별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자,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지금 칸이 있으면 여러분들 밑에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 쫙 나눠가지고 왼쪽에 오른쪽에 필기를 두 개를 할 겁니다. 왼쪽에는 이 문제를 할 거고 오른쪽에는 저 문제 살짝 바꿔서 할 거야. 반 나눠서 필기할게요. 반 나눠서. 네, 미리 반 나누셔도 좋고. 갈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데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인데 k의 최소값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먼저 볼 수 있는지 하기 전에 모든 실수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저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근데 부등식이 성립한대. 얘들아, 지금 현재는 해석할 수 있는 형태야, 없는 형태야? 해석을 못하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일단 어떤 형태야? 2x제곱, 4x제곱 결국 치환하는 형태죠. 그쵸? 그럼 일단 얘를 2의 x제곱에 잠깐만요. 얘들아, 이거를 먼저 쓰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문제 내가 두 개를 나눠서 하니까 일단 그대로 한번 쓰고 할게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꾸고 얘는 2의 x제곱 2의 제곱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그럴게요.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런 다음에 2x제곱을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2x제곱이 t라고 돼 있어. 그럼 t가 어떻게 된 거예요? 0보다 큰 거죠. 별표 치세요. 여기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t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제 t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친구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3 0보다 크다죠. 얘들아, 이런 부등식 해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부등식 해석은?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아니고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쓰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였어요. 모든 실수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거는 원래 뭐를 쓰는 문제였죠? 세 글자로 판별식을 쓰는 문제였죠. 그쵸? 왜? 이걸 각각을 y로 본다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커야 되네. 모든 실수니까. 그러면 D가 0보다 작다 푸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T의 범위가 제한이 됐어요. T의 범위란 것, 즉 X의 범위처럼 생각해서 내가 그래프에서 이게 0보다 큰 오른쪽만 보기로 한 거야. 네, 언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쌤이 많이 강조한 게 정의역, 특히 이 X 역할하는 그 T나 X 같은 게 제한됐다. 그래서 앞으로 제한된 범위 해석 쓸게요. 제한된 범위 해석. 제한된 범위 해석. 이 들어가는 문제는 반드시 뭐 하자? 그래프 그려서 풀자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하자? 그래프 그려서 풀자.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저거는 지울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풀자.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네. 할게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그러면 썼죠? 이거는? 자, 얘들아.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태로 그리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프 그리기 쉬우려면 얘는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요. t 플러스 2에 전체 제곱하면 되는 거죠. 절반 제곱이니까. 그러면 4를 강제로 더했으니까 4를 다시 빼야겠죠. 그래서 k-7 0보다 크다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얘가 y는 쓸 건데 이거를 y는 오른쪽은 y는 쓰고요. 왼쪽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y보다는 ft라고 써주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할 거예요. ft라고. fx처럼 y는 fx처럼 ft로 잡을게요. 왜냐면 뭐 t에 1 들어갈 때 몇이다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대칭축이 t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대칭축이 왼쪽이나 가운데일 때 혹은 대칭축이 오른쪽일 때로 경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칭축이 왼쪽일 때 하는 거야. 여전히 왼쪽에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얘는 t가 이제 몇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왼쪽 부분에 써야 되는 거야. 왼쪽 부분에. 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가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를 지금 그려야 되고 2차 함수 형태를 그려야 되죠.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돼. 근데 문제는 0보다 큰 상태에서. 그러면 얘들아 t가 0인 게 어디예요? 이게 t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t가 0이겠죠. 맞아? 그럼 t가 0보다 큰 건 어디? 여기가 t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자,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대칭축이 여기니까 어떤 형태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 만들 수 있겠죠. 네, 잠깐 보세요. 네, 이런 형태 막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이제 다시 그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t가 0보다 크다만 모은다고 했어. 그럼 어디만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만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은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클 때 해석하므로 이 그래프도 t가 0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고요. 사실 이 y는 0, x축, 결국 여기서 t축이 되겠죠. 이 y는 0도 여기만 그리는 겁니다. 0보다 큰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y는 0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좀 더 내려와 볼게요. 이 상태 말고. 아직 그리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은. 좀 더 내려와서 뭐 접한다고 해볼게요. 살짝 접한다고 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만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접하는 게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문제는? 관련이 없는 거죠. 왜? 더 내려와도 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접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 여러분들은 경우를 세 가지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는 얘보다 0보다 위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클 때랑 아니면 그 y절편이 0일 때 이때랑 마지막은 y절편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거고 이때 얘들아 왼쪽 그래프는 사실상 있는 거 없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하게 그리던지 아예 안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때도 지금 쌤이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그릴 때 뭐 이렇게 뭐 아예 연하게 그려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점점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점점점이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들아 y는 0보다 커야 돼요. 첫 번째 요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t가 0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데 자세하게 크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른쪽만 보니까 여기 오른쪽만 보니까 항상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되는 게 이 친구 되고요. 이 친구 되고요. 이거는 밑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되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뭐랑 만나는 t가 0일 때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요. 근데 이 함수가 아까 무슨 함수였고 y는 ft라는 함수였죠. 맞아요? ft라는 함수가 0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0을 넣은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따라서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 요거 때문에 f 0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요걸로 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0을 넣은 값이 0보다 크니까. 네, 지금 정리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고. 됐나요? 네, 그리고 있니?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0 넣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0을 이 식에다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위에 식인 이 식에다 넣는 게 좋을까? 위에 넣는 게 더 좋겠죠. 0 넣으면 바로 1이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0 넣으면 뭐가 된다? F0은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정답이 뭐가 된다?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 최소값 3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문제 갈게요. 왼쪽에만 썼죠.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 미리 얘기할게요. 이 경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대칭축, 그냥 이건 대칭축 그냥 이렇게 그을게요. 대칭축이란 녀석이 내가 이 기준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왼쪽에 있거나 같을 때. 따라서 왼쪽에 있거나 가운데일 때.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대칭축이 왼쪽이거나 5월 가운데일 때 쓰는 방법이요. 이거 써놓으세요. 대칭축이 왼쪽이거나 가운데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0 넣었을 때 값, 즉 이 0보다 크다 나오면 0 넣었을 때 값이에요. 근데 문제 따라서 제가 막 1보다 크다도 나오거든요. 1보다 크다 나오면 당연히 1 넣었을 때 값에서 비교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0 때문에 이 0이 온 거예요. 네,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1보다 크다면 F를 비교해야 될 거야.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가면. 오늘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까지 그러니까 0에서 잘리니까 그 0 넣었을 때 값을 비교해야겠죠.
오케이? 그 값에서 잘리니까.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그러면 다현아 지웠 테니?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고 대칭축 왼쪽 가운데. 근데 가운데는 왜 얘기했냐면 대칭축이 가운데일 때는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어차피 잘리는 거 이렇게 잘리고 얘도 잘리는 거 이렇게 잘리고 얘도 잘리는 거 이렇게 잘리니까 이것도 똑같이 풀면 돼요. 대칭축 가운데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만약에 오른쪽일 때로 풀 거예요. 2번 대칭축이 오른쪽일 때. 네, 옆에 오른쪽에 이제 쓰세요. 대칭축이 오른쪽일 때. 그럼 대칭축이 오른쪽일 때는 어떤 경우냐?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마이너스로 바꿀 거예요.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요 빨간색 부분. 여기만 바꿔서 다 오른쪽에 똑같이 쓰세요. 지금. 네. 여기만 바꿔서 쓰면 돼요. 하고 나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는 대칭축이 어차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좀 더 영역을 크게 그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여기 이제 2에 있죠. t는 2 이렇게 있으니까 얘 t는 0보다 큰 데서 보네. t는 0보다 큰 데서 여기 오른쪽에서 보겠고 그럼 이 그림에서 y는 0은 똑같이 어디에요? t가 0보다 큰 데서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y는 0이죠. 자, 그 다음에 대칭축에 맞춰서 그릴게요. 자, 이게 지금 축이에요. 이게 축일 때 대칭축에 맞춰서 어떤 경우? 첫 번째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당연히 왼쪽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접하는 경우 하면 좀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접하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뭐 요 정도로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주세요. 네. 그래서 위에 있을 때, 접할 때, 아래에 있을 때로 그려주시면 되고 이 그래프 역시 뭐가 된다? y는 ft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걸 비교할 때는 첫 번째는 최소값으로 갈 거고요. 최소값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 최소값에 최소값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요. 그러면 내가 지금 되는 것부터 일단 찾을게요. 얘들아, 지금 2차 함수가 S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 축보다 위, 그러니까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맞아요? 깜짝이야.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얘는 몇이에요? 얘는 돼요, 안 돼요? 0보다 크다?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 아니야? 아니죠? 왜? 첫 번잖아요.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는이었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이 상황. 그러면 이 최소값이 어떠면 돼요?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t에 몇 넣어야 되는 거야? 2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뭐구나? y는 f2구나. 그게 0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최소값이면 f2가 0보다 크다. 요걸로. 2 넣은 값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다 위에 있겠구나. 이해 괜찮아요? 그러면 요걸로 풀어주시면 되고 혹은 뭘로 풀어도 되냐면 두 번째는
아, 이게 지금. 잠시만요. 화면 잘려가지고. 예, 잠깐만요. 어우, 잠깐만요. 됐죠? 오케이. 됐죠? 신기술 나도 배웠어, 신기술. 됐죠? 보이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판별식.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잘해 보이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판별식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판별식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얘 접하는 거 지금 현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만 돼요.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죠? 작은 거죠. 이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답이 나올 거야. 뭘 하든. 해볼게요, 둘 다. 그래서 FE가 0보다 작으면, 크면 어떻게 되죠? 2를 T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2를 여기다가 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K-7이다. K-7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K가 7보다 크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K였다면 최소값이 8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게 답인 거고, 요거는.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했으면 얘는 이걸 판별식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그래서 요거를 판별식 해주시면 얘는 D 나누기 4 절반. 네, 짝수 판별식 해주시면요. 요거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면서 그 4에서 뭐를 뺀다? 오른쪽에 있는 K-3을 빼는 거죠. 그 친구가 0보다 작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걸 판별식 한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요거는 플러스 7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K가 7보다 크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뭘 해도 같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당연히 다른 게 이게 지금 문제를 바꿨으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언제 왼쪽에 있을 때 어떻게 하자? 왼쪽에 있을 때는 내가 요 나누는 곳 있죠. 보통은 이제 0일 텐데 그 0에서 나누거나 어디서 나눴을 때 그것에서 함수값을 판단하자. 함수값 뭐 F0 이런 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큰지 확인하면 되고요. 대칭축이 지금처럼 오른쪽일 때 뭐 하면 돼요? 최소값 혹은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가 미지수인 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미지수 범위 나눠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네, 다 정리해줬잖아. 왼쪽일 때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일 때 이렇게 하고 끝. 그게 나눠서 푸면 돼요. 미지수인 거 이제 실제로 나오겠죠. 왜? 학교 시험은 네, 요 정도로도 나올 수 있지만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범위 나눠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벌써부터 표정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네, 요거 하고 합시다. 네, 요 금방이에요, 이런 문제는.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4번은요, 로그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진수 조건, 그쵸? 이거 똑같다고, 이거 미치 0과 1 사이에 바꾸면 돼. 그거부터 하지 말고, 아는데, 너네 잘하는 거 아는데, 득달같이 달려들지 말고, 뭐부터 하자? 진수 조건 천천히. 먼저 하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x가 마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혹은 얘는 또는이 아니라 얘면서 얘는 이제 x가 2분의 3, 3분의 2보다 크겠죠. 그러면 공통이 뭐가 돼요? 더 적은 범위가 얘가 되겠죠. 그쵸?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3분의 2보다 크다랑 마3보다 크다니까 공통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밑이 0과 1 사이야. 그래, 니네 아는 거 해보자.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 그대로 반대로. 부등호 반대로 한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겠죠. 2x 플러스 6이 더 크다. 뭐보다? 3x 마이너스 2보다. 그러면 넘겨주시면 뭐가 되고? x 8. x가 8보다 작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공통 부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은 3분의 2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 정수개수는 어떻게 세면 돼요? 그러면 1부터 7까지가 되지 않겠니? 1부터 7까지니까 정수는 네, 7이 정답이 되겠죠. 7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5번 해야 되지? 자, 5번 갈게요. 자, 일단 얘는 어떤 형태의 문제야? 로그, 그러니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지, 그치? 요거 써주세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5번이에요, 5번. 얘는 어떻게 해서 풀자, 얘들아? 양변 로그 취한다. 근데 양변 로그 취한다는데 밑이 어떤? 밑이 같은 걸로 취하면 돼. 원하는 밑. 오케이? 그래서 원하는 밑으로 양변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밑이 몇이에요? 저 로그 x는 밑이 10으로 숨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냥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못 취한다? 로그 취하는데 그거 먼저 해야 되나요? 뭐 먼저 해야 되죠? 진수 조건 먼저. 그래서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네, 정색하고 바로 하셔야 돼요. x가 0보다 크다. 네, 진수 조건 해주고. 자, 그러면 진수 조건 해준 다음에 양변에 뭐 하자? 로그 취하자. 그러면 로그 x, 로그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뭐가 되고? x, 로그 x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된다? 로그 몇이야? 10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수에 있는 건 뭐 할 수 있고 앞으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밑이 10인 거, 얘 밑이 10이잖아. 그럼 관련된 것끼리 뭐 한다? 분리한다. 그래서 요거 밑이 10이니까 관련된 거, 관련 없는 거 분리한다.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x가 몇 개? 2개죠. 그러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로그 10 더하기 로그 x 제곱 되겠죠.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로그 x가 2개고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10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내릴 수 있으니 2로그 x죠. 그러면 로그 x를 뭘로 치환? t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하고요. t의 범위를 쓰기 전에 아직 안 한 게 있네요. 뭘 안 했어요? 두 근 나와 있네요. 얘도 근 나와 있으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x는 알파 베타. 네. 자, 먼저 써야 돼요. 미안해요. 저걸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t는 그럼 뭐가 돼요? 로그 알파, 로그 베타 되겠죠? t는 로그 알파 혹은 로그 베타 되고요. 그러면 이제 t로 바꾸면 얘는 t 제곱에다가 얘는 이제 2t 왼쪽, 1 왼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능념해서 얘 두 근이 이제 얘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 우리는 알파 베타 곱해야 돼. 자, 얘는 알파 베타 곱해야 되니까 두 근에 합 써야 돼? 곱 써야 돼요? 합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야 되니까 요거 더해줘야 되는구나. 얘네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두 근의 합 공식은?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몇이다? 2이다. 그러면 로그 알파 베타가 2니까 밑이 10으로 숨어 있고 그럼 몇에 몇 제곱? 오케이, 10의 제곱. 그러면 100이 정답이 된다. 네, 5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지수 로그 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갈게요. 자, 일단 문제를 차근히 보고요. 자, 문제 잠깐 읽으세요. 네. 네? 아니요. 문제를 보세요. 네. 얘들아, 이차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로그 2분의 1, 2분의 돼 있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했어 항상? 진수 조건부터 하라고 했죠. 근데 이 진수 조건을 좀 잘 바라봐야 되는데 0보다 크다를 해요.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쓸게요. fx, gx가 0보다 크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gx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해석을 할게요. 자, 얘들아, fx, gx가 0보다 크다면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x 뭐 이런 거는 너네가 이제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는 어떤 거 가능하죠? 풀 아니면 뭐가 가능해요? 마마가 가능하죠. 이 상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거 잠깐 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풀이 가능하니까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면 fx가 0보다 어떻고? 크고 gx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걸로 가야겠죠? 자, 그럼 이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fx가 이것도 같이 할게요. 얘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여기까지만 쓰세요, 일단.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해석할 건데 fx 0보다 크고 gx 0보다 크대요. 자, fx 어떻게 생겼죠? fx 이렇게 생겼어요. 자, 0보다 크면 범위 어디예요? 2 빼고는 다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2 빼고는 지금 다 0보다 크죠? 그죠? 2 빼고는 다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gx도 0보다 커야 돼. 근데 gx 이거잖아. 그럼 0보다 크면 여기 범위 맞아요?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범위예요? y의 범위예요? x의 범위죠. 그쵸? x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세로선 그어서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되는 거예요. 이차 함수기 때문에. 맞아요. 얘는 되는 건데 얘가 돼요? 안 돼요? 이 빨간색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둘 다 0보다 위에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는 어디부터 되는 거야? 0보다 오른쪽부터 되는 거겠죠. 맞아? 그 다음에 어디 전까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체크하시는 건 좋은데 볼펜으로 하시면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다 해석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0보다 크고 이 2보다는 왼쪽이어야지 둘 다 0보다 위에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0과 2 사이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0과 2 사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해석할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얘들아, 쌤이 자꾸 강조하는 거, 이 친구는 자꾸 뭐라고 봐야 된다고? y는으로 쌤이 봐야 된다고 했고, 이거는 x축이고요. 이 x축보다 이게 위에 있어야 돼요, fx가. 얘도 마찬가지로 x축보다 뭐에 있어야 돼요? 더 위에 있어야 돼요, gx가. 근데 얘는 지금 쉼표니까, 그러니까 콤마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둘 다 플러스여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fx가 위에 있으면서 gx도 같이 위에 있는 거는 이 사이 범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사이 범위. 근데 이 사이 범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x의 범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로선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자르면 이 부분에 어떤 x값 들어갔다고 치면 얘는 이게 무슨 값이에요? gx 값이죠? 이 gx 값이고 여기가 fx 값이잖아요. 그게 다 어때요? 이 0보다 다 위에 있죠.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가요. 그럼 이거는 fx는 위에 있는데 gx는 밑에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0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두 부분의 공통 부분, 즉 여기랑 이 부분의 공통인 그런 세로선 그었을 때 공통인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가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0과 2 사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하면 둘 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fx는 애초에 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fx는 밑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 없구나. 근데 우리는 풀풀 마마로 나눴어요. 잘 생각해요. 경우를 나눴으니까 얘는 범위를 합쳐야 돼? 아니면 공통 부분 구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왜냐하면 플러스인 경우가 이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전체는 이게 가능하다.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1분단에 안경 쓴 사람, 2분단에 안경 쓴 사람 합쳤을 때 1, 2분단 안경 쓴 사람 같이 합치죠. 공통 부분 구하지 않잖아. 맞아요? 그래서 합쳐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합친다로 봐서 얘를 범위를 합친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0과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진수 조건 갈게요. gx가 제곱이 0보다 크다. 얘들아, 제곱이 0보다 크다 어떻게 풀면 편하다고 했죠? 쌤이?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바꾸자? 얘가 0이다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거 혹은 어떤 거?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거는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0이 아니다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건 뭐로 해석하자? gx가 0이 아니군. 그럼 gx가 0이 아닌 건 어딜까요? gx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차함수기 때문에 0이 아니면 얘랑 얘만 빼고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만 안 되는 거예요? 0과 2만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0이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gx가 0이 아닌 건, 이 0이 되지 않는 건, y는 0이 되지 않는 건 얘네 둘만 안 되니까 x가 0도 안 되고 2도 안 된다. 나머지만 된다. 그러면 이 범위를 이제 공통 부분 해야겠죠. 요거랑 요게 둘 다 돼야 되잖아. 왜냐면 진수 조건은 둘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돼요. 그려놓으시면 이 친구는 0과 2를 여기 0, 여기 2로 써놓으면 0, 2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0과 2 사이니까 지금 이거죠. 그럼 공통이 어디야? 그럼 이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0과 2가 안 된다는 사실 여기랑 여기가 다 된다는데 어차피 얘가 0과 2기 때문에 그냥 얘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과 2만 되니까 얘는 진수 조건이 뭐예요? 0과 2 사이가 된다. 해서 이 친구는 0과 2 사이.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됐어요? 잘린 것 같아. 0과 2 사이.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그럼 진수 조건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적응하면은 금방 하거든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적응하면 금방 하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함수 해석을 이 문제가 좀 되게 좋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표정이 안 좋아져. 아니 왜냐면 너네가 쌤이 많이 강조하는 게 세로선 가로선 많이 강조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로선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거 판단하면서 x 범위는 세로 범위 이렇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함수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이거 2분의 1, 2분의 1에 뭐 해야 돼요? 밑이 0과 1 사이니까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죠.
자, 그러면 fx, gx. 자, 부동은 반대로니까 어떻게 돼?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럼 크거나 같다니까 gx 제곱. 맞아요? 앞에 보세요. 펜 내려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거 gx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얘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돼요, 안 돼요? 좀 다르게 쓸게요.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지. 이런 느낌이랑 같은 건가요? 너네 이거 보면 이렇게 지우고 푸나요? 아니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따라서 다시 중요한 거. 변수가 들어있는 아이에서 부등식이 나오거나 방정식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있는 아이는 무조건 넘겨서 묶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 넘겨서 묶는다. 약분 못해요. 약분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야? 상수일 때만, 숫자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친구는 넘겨서 묶어야 돼요. 언제? 변수일 때. 그러니까 변수일 때는 무조건 넘겨서 묶어야 돼. x나 뭐 t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네, 여기가 이제 x나 t에 대한 범위를 얘기할 때는 넘겨서 묶으셔야 돼요. 네. 밑에 거 지워도 될까요? 뭐 옆에다 쓰셔도 되고 이런 거를. 얘는 안 됩니다, 이런 건.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겠죠.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풀자? 넘겨서 묶으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fx, gx, 마이너스 gx의 제곱.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gx로 묶으면 되죠? fx 마이너스 gx 얘랑 gx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뭔 소리야 이거는? 얘는 뭔 소리야?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보다 크다. 해석이 안 됐잖아. 어떻게 했어? 풀풀 마마 했죠?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풀풀 마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는 그럼 뭐를 주의해야 될까? 0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첫 번째 거는 fx 얘들아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괜찮잖아. 그럼 이거 넘길 수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헷갈리나?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넘긴 건데 헷갈리나요? 헷갈리면 따로 쓸게요. 헷갈려? 한번 쓰고 쓸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변형을 하면요. 다시 변형하면 옆에서도 보이나? 네,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근데 gx도 0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케이? 그냥 한꺼번에. 그래서 요걸 해석해 줄 겁니다. 따라왔나요? 어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y는으로 다 바꿔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똑같이 다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끝났죠?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gx보다 위에 있거나 같고
gx는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요. 그걸 찾으면 돼요. 근데 0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0이 여기 있잖아. 그거보다 gx는 일단 위에 있어야 돼. 그럼 gx 위에 있는 거 일단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fx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fx 위에 있는 거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0. 맞아요? 0보다 gx가 더 위에 있고 gx보다 fx가 더 위에 있는. 근데 는이 돼요. 는이 되니까 1 될까 안 될까 이거? 되겠죠. 왜냐면 같이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쵸? 1이 되죠. 왜냐면 fx보다 gx보다 fx가 크거나 같지만 상관이 없구나. 얘는 될까 안 될까? 얘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 있어도 gx가 fx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y는 0일 거예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데 또 더 위에 있잖아. 문제 없잖아. 따라서 0과 1까지가 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구나? 0과 1 사이,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범위 찾아줘. 더 위에 있는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가 gx인 거고, y. 이 친구가 fx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0이고. 그러면 0보다 위에 있고, gx보다 위에 있고, fx가. 그러니까 그 범위인 0부터 1까지.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헷갈리는 거. 일단 할게요. 이따가 질문하세요. 그러면 얘들은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가면 되잖아. fx-gx가 어떻게 되고 0보다 작거나 같고 gx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gx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fx, gx 0인데 부등호만 반대로 된 거죠? 근데 0보다 밑에 있는 fx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너 나가.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게 뭐만 돼요? 얘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답인지는 모르죠. 왜? 이거랑 공통 부분. 진수 조건이랑 나온 식이랑 공통 부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게 진수 조건이었죠. 이 진수 조건과 얘를 공통 부분 하시면 뭐가 됩니까? 0과 2 사이. 그리고 0부터 1까지. 그러면 공통이 어디가 돼요? 이건데 여기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이게 지금 포함되지 않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0이 포함된 거 안 포함된 거 공통이니까 포함이 안 됐겠죠.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으니까 공통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0과 0보다 크고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차근차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연습 충분히 하시면 한 2분 안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네, 차근차근. 가능해요. 차근차근 하시면. 가능해요. 아니, 가능해요. 나는 한 30초 걸리니까 니네 한 2분 되겠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범위, x범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함수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x랑 y인데 그 세로선, 가로선 보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함수를 잘해주는 방법이 세로선, 가로선만 잘 보면 돼. 그걸 안 봐서 그런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어디야? 이거. 요거요?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풀풀일 때. 풀풀. 또 질문 있어요?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이게 몇 번이었지? 이게 6번이었나? 네, 7번 갑시다.
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맨날 나오죠. 맨날 나와. 뭐만 하면 나와요. 거의 뭐 양치하듯이 나오죠, 그죠? 자, 봐요. 맨날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양치하듯이 하면 돼요. 자, 양치 안 해요? 하잖아요. 네. 얘들아, 외부 자극의 세기를 뭐라고 한대요? I라고 한대요. 감각의 세기를 S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대. 얘들아, 그때 얘기했지만 K는 상수. 상수 나오면 뭐라고? 이거 안 주어져 있을 거라고. 그냥 상수로만 그냥 있는 거야. 뭐가 주어져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S랑 I만 이제 찾으면 돼요. 근데 외부 자극의 세가 60이래. 이거 뭐야? 이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거는. 못 알아보면 진짜 안 돼요. 네, I죠. 네. 감각의 세기 S. 아닌데요?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대로 공식 쓰면 뭐 어떻게 돼요? 0.45가 S니까 그게 뭐가 된다? K 그치 로그 60 되나요? 이렇게 로그 60 뭐지? 하고 그냥 넘기세요. 로그 60 모르잖아 아직. 그 다음에 감각의 세기가 뭐래? 1.7이에요. 이 감각의 세기는 뭐예요? 얘들아 I야 S야? S죠. 잘 봐야 돼요. 이 감각의 세기 이제 거꾸로 왔어요. 갑자기. 네, 낚시하려고. 자, 이제 S예요. 그 다음 외부 자극의 세기 얘는 뭐예요? 또 I예요. I. I가 좀 복잡하게 나왔네요. 근데 일단 그대로 좀 써봐요. 좀 밑에 쓸게요. 얘는 1.7 이 감각의 세기고 그게 이제 K 뭐가 된다?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 근데 여기 진수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 천천히 해석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뭐 밑에 뭐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것도 있는데 이건 잠깐 미루고요. 일단 이 단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로그 6이 0.8. 이걸 써먹으란 얘기겠죠. 그쵸? 그 로그 6이 0.8인데 로그 60? 이거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릿수가 몇 증가? 자릿수가 몇 증가? 하나 증가했죠. 소수점이 몇 개 뒤로 갔어요? 로그 6에서 이 소수점이 하나 뒤로 간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자릿수가 하나 증가한 거죠. 그럼 정수분분도 몇 증가? 하나 증가 기억해요? 그러면 얘는 6.02, 0.8이었으면 이 정수부분, 이 소수점 1로 갔으면 이거 몇 점 8? 1 플러스, 그치? 1.8. 1 플러스 0.8 이렇게. 다시 한번 쓸게요. 자릿수가 몇 증가했으면 1 증가했으면 정수부분도 1 증가한다. 왜? 이거는 방정식이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8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8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1.8인데 얘들아 45랑 0.45랑 1.8 즉 양변에 100 곱하면 45가 K 곱하기 180인데 얘들아 180과 45는 관련이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있죠. 삼각함수에서 배웠죠. 45도를 몇 배 하면 180도 되죠? 4배 하면 되겠죠. 그쵸? 요거는 삼각함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 본다는 표정인 것 같아. 이거 해봤죠? 해봤죠? 184, 45, 여기 9조.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K가 몇이구나. 4분의 1일 수밖에 없구나. 넘기면. 그래서 K가 4분의 1이구나. 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K를 어디에 넣을 수 있고 이 밑에 식에 넣을 수 있고 맞아요? 네, 이거 밑에 있는 거 줄게요.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1이니까 얘들아 4분의 1은 왼쪽에 넘기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4가 되면서 1.74 곱하면 6.8이에요. 따라왔어요? 이거 넘겼으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 잘 봐요. 얘들아 로그 A랑 로그 10의 N제곱 있는데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쌤이 많이 강조한 건데 이사 뭐 하고 싶어요? 말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분리해야 돼요. 왜? 밑이 관련 있는 없는 거 있는 거. 내가 관련 없는 거 있는 거 무조건 분리하라 했죠. 그거 항상 쓰면 돼. 관련 없는 거 관련 있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얘는 로그 몇이 되고 A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뭐 하면 돼요? 더하기로 바꾸면 되죠. 그쵸? 로그 10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10이 숨어 있으니 뭐로 바뀌고? N으로 바뀌겠죠. 이거 자리 바꿔서 쓸게요. N 더하기 로그 A로 쓸게요. 자, 이거에 이 녀석이 왜 이런
복잡한 공식으로 나왔는지 복잡한 식으로 나왔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봐요. 이거는 정체가 사실 있습니다. 혹시 이거 눈치채셨나요? 이거랑 이게 뭐 얘기하는 걸까요? 그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정수 부분은 이미 티가 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n은 정수라고 돼 있어. 이거 정수네? 그럼 n이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인데, 그런데 얘는 소수 부분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A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이거를 범위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니까. 자연수 몇 붙어 있어요? 1붙어 있죠. 붙어잖아? 10보다 작으니까 이거겠죠. 근데 우리는 로그 A라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야 되고, 그럼 양변에 뭘 취하면 돼요? 로그를 취하면 돼. 그러면 로그 1, 로그 A, 로그 10이에요. 로그 1은 몇이고? 0이에요. 로그 A는 몇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겠죠. 로그 10은 몇이에요? 1이에요. 0과 1 사이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네? 이거 무슨 부분 얘기하는 거다? 소수 부분 얘기하는 거다. 소수 부분 얘기하는 거구나. 네. 괜찮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범위 자체가 애초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구나?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을 한다 치면 이렇게 쓰면 아주 베스트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긴 한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녀석은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이 로그 a인 녀석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앞으로? 정수 부분이 뭐고? n이고. 소수 부분이 뭐다? 로그 a인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 나오면 뭐 얘기하려는 거구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따지라는 얘기구나. 그걸로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갈게요. 얘들아, 정수, 소수야. 그러면 6.8은 정수 부분이 몇인데? 6인데. 소수 부분은 0.8인데. 그러면 이거 6이죠? 0.8이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찾읍시다. n은 몇이고? 6이에요. 지금 구하라는 게 KAN이에요. n 구했어요. 그 다음에 로그 A가 0.8인, 로그 A가 0.8이네. 0.8 찾아보세요. 그쵸. 6인 거 보여요? 왜? 써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몇이구나? 이 A가 6이군. 그 다음에 K는 아까 나왔었죠. 몇이라고?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66, 3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9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지 눈치채면 아주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다. 8번 갈게요. 자, 8번은 약간 다른 느낌의 활용 문제고요. 이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줄게요. 얘들아, 매년 5%씩 증가한다고 돼 있어. 매년 5% 증가 밑줄 치시고요. 매년 5% 증가하는데 기업의 매출액이 일단은 매년 동그라미 5% 증가 네모 치시고요. 자, 증가 몇 퍼센트 증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몇 퍼센트 증가? 만약에 A% 증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곱합니다. 뭘? 1 플러스 100분의 A를 곱하면 돼요. 다시 A% 증가면 뭐 곱한다? 1 플러스 100분의 A 곱한다. 자, A% 만약에 감소 나왔어요. 얘는 뭐 곱하면 돼요? 1 마이너스 분의 A를 곱하면 됩니다. 이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세일 같은 거 얘기하면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여기 설명 안 해도 돼요? 표정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000원짜리를 사고 싶어요. 30% 세일하면 얼마예요? 자연아? 30% 세일한 가격은 얼마예요? 30% 세일하면 3,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7,000원이죠? 모르지 않죠? 이 7,000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생각을 하면
그리고 10,000원에서 몇을 뺀 거고 3,000원을 뺀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으로 묶으면 1-0.3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 0.3은 10분의 3, 즉 100분의 30이죠. 그래서 만에다가 얘를 곱하면 30% 감소면 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퍼센트는 반드시 얘를 그러니까 감소가 결국 뭐야? 세일 같은 거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나올 수 있는 거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5% 증가래요. 근데 5% 증가면 뭐 하면 돼? 일단 어느 기업의 매출액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라지 잡아 항상. 그러면 그 매출액이 5% 증가한대요. 1 플러스 100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몇 번 증가한대요? 한 번 증가하니? 아니잖아요. 매년 증가하는 거잖아. 매년이면 뭐야? 그치? 몇 번이니까 몇 번 할 거야. 몇 번 증가.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몇 년 후인지 그러니까 몇 년 후인지 구하는 게 이 몇 년 지금 n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제곱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매년 때문에 n제곱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매년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 매출액이 현재의 5배가 된대요. 얘들아 현재의 5배란 건 현재는 매출액이 몇이라고 잡았고 아까? A라고 잡았고 그거의 몇 배? 5배니까 5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5A가 될 때요? 5A가 넘어갈 때요? 저 잘 봐야 돼요. 이상인지 이하인지 같은 건지. 얘는 그냥 같은 거죠.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5배 이상이다 하면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 잘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 풀면 돼요. 자, 이제 봐봐.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양변에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있죠? A. 이거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겠죠. 왜? 이제 매출액이 0원인데 하겠나요? 이거를? 안 할 거 아니야. 매출액이 0원보다 많을 거 아니야. 10원이어도 할 거 아니야. 0원이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없애는 거예요. 0보다 크니까 없애는 거야. 매출액이. 자, 그 다음에 이때 이걸 계산하는데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이거를 문제에서 1.05 나와 있으니까 1.0으로 바꿀게요. 1.05에 n제곱이 5예요. 잘 봐요.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수 문제인지 로그 문제인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5분의 4에 n제곱 나와 있는데 이게 64랑 125래요. 그러면 이거 n이 몇이에요? 이거는 3인 게 보이잖아요. 맞아? 이런 문제는 굳이 로그로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몇 제곱해서 5 되는지 보입니까? 솔직히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용하자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로그로 풀어야 될지 지수로 풀어야 될지 힌트를 문제에서 찾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제일 쉬운 거. 로그 나와 있어. 이거 로그 안 쓰겠니 이거? 당연히 쓸 거 아니야. 로그가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정말 쉽지만 정말 중요해요. 로그가 나와 있으면 로그로 푸세요. 오케이? 첫 번째는 로그가 문제에서 있어. 이 1번. 얘가 로그가 주어져 있으면 로그로 푸세요. 두 번째는 문제에서 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것이 나오면 로그를 취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로그가 주어질 때. 여긴 지울게요. 이제 했으니까. 로그 값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두 번째는 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하는 지수가 바로 안 보일 때 쓰는 겁니다. 바로 안 보일 때.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 이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뭐 한다? 양변 로그 하시는 거예요. 뭐 하자? 양변 로그. 로그를 취하면 돼요. 로그 하면은 뭐가 됩니까? 1.05에 n제곱 얘가 이제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들아 밑은 어떤 거 취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거 똑같은 거 취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상용 로그니까. 그러면 여기서 n을 무조건 내려야 돼요. 이거 내리려고 로그 취한 거예요. n을 내리려고. 그러면 n 로그 뭐가 된다? 1.05에다가 오른쪽은 로그 5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1.05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로그 5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앞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식. 로그 5는 발상을 무조건 뭘로 하셔야 되냐면 로그 2분의 10으로 하세요. 뭐라고? 로그 2분의 10으로 하세요. 왜? 로그 2가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로그 10은 알잖아요. 그래서 5를 2분의 10으로 바꾼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로그 5에서 생각 안 날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0으로 바꾼다는 거 아예 기억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니 이거 뭐가 되는구나? 1 로그 2. 즉 로그 5는 1 로그 2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죠. 그러면 만약에 쌤이라면 문제를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로그 2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해요. 문제에서 로그 2를 구하라고 하는데 주어진 건 로그 5가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거를 로그 5분의 10으로 고쳐서 풀어야 된다 발상을 해야 돼요. 같은 발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쌤 같으면 이렇게 변형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괜찮아요? 뭐 어쨌든 얘는 그러면 로그 이렇게 됐고 얘는 이제 로그 0.15가 됐잖아. 1.05가 됐잖아. 그럼 제 0.0이란 거 보여요?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n 곱하기 뭐가 되고 0.02가 되고 조금만 왼쪽에 쓸게요. n 곱하기 0.05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0.3이라고 되어 있나요? 0.3 그러면 얘가 0.7이잖아. 그러면 0.7이 되려고 하는데 양변에 뭐 곱하면 편할 거고 100 곱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5n이 70이다. 따라서 n이 뭐가 된다? 1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몇 년 후? 10? 잠깐만요. 미안. 0.0이라 써있구나. 쏘리. 0.0이니까 2n이니까. 그러면 n이 35겠네요. 쏘리. 그래서 친구가 되겠고. 그래서 정답이 35. 몇 번? 3번. 네. 오늘 고생했어요. 빠이.